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대통령은 이재명입니다.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애국심으로,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투표장으로 나와주십시오. 경제 강국 만들면서 좋아요. 이분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많이 놀아본 솜씨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춤 잘 추시네요. 좋아. 아싸. 지금은 이재명이죠. 이재명 1번 대통령 1번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어머니 올라오세요. 괜찮아. 빨리 올라오셔. 야, 이거 무슨 뭐 전문 천공 같아요. 가운데로 가세요. 자, 가운데로 가시죠.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와서 같이 춤춰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뒤에 계신 분들 앞쪽으로 나오십시오. 이런 기회 없습니다. 우리 정청래 법사위원장님과 함께 춤을 한번 춰주십시오. 기호 1번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뒤에 사모님들 앞쪽으로 오십시오. 서울시장에 떡을 사러 왔습니다. 네, 떡은 여기가 백림떡. 네, 떡은 백림떡. 대통령은 이재명. 네. 떡은 백림떡. 대통령은 이재명. 이게 행하게 일치되네. 행하게 맞네. 어떤 게? 어떤 만원 5,000원? 5,000원? 자, 이거 하나 하고. 이거 이렇게 요것도 맛있고. 이렇게. 맞아요? 네. 맞아요. 갑니다. 말씀하십시오. 떡은 백림떡. 대통령은 이재명. 아, 이게 묘하게 일체감이 많네. 이거 얼마야? 오이. 오이. 5,000원. 5,000원. 만원어치. 만원어치. 부모님이 한 말씀 하시죠. 이렇게 더 줘야지. 아니, 너무.
언니, 자, 지역 상품권으로. 우리 언니를 살리는 지역사랑 상품권 받아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네. 네. 하지 마요. 이리로 와요. 이리로 와. 신수정. 여기 이런들. 신수정 의장님. 저, 우리 시어머니한테 이거 샀어. 오이 샀어, 오이. 네. 이제 다 봐보네, 이제. 네. 해버렸네. 얼마나 바람스럽소. 며느리 옹정에서.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벌교가 들썩이고 장흥이 시끌벅적 난리가 났습니다. 장난꾸러기 문금주 의원과 장난 좋아하는 정청래 의원이 만나니 더욱 그렇습니다. 지역구가 4개인 문금주 의원은 요즘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눈코 뜰 새가 없이 바쁘기 그지없습니다. 아침 일찍 보성을 시작으로 장흥 찍고 벌교에서 한바탕 흔들어 놓은 다음 동네방네 구석구석 유세를 다니고 있습니다. 문금주 의원은 국민을 향한 마음이 진심인 의원입니다. 우서른들은 부모님처럼 공경하고 동년배들은 친구가 되고 자신보다 나이가 위면 형님 누나가 되고 나이가 적으면 동생으로 친근감 있게 나이가 어리면 아들 딸로 대하며 가족처럼 진심으로 대하기로 지역구 내에서는 칭송이 자자합니다. 그런 착한 마음으로 이번 대선에도 임하며 그야말로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대장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고흥 고성 장흥 강진 당원들과 국민들의 뜨거운 힘을 한데 모아 반드시 대선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6월 3일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대통령 선거, 우리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주실 준비된 후보, 검증받은 후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이재명을 뽑아야 되는 선거가 6월 3일 선거입니다. 그러면 왜 이재명이냐? 왜 이재명이에요?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재명밖에 없습니다. 위기에 빠진 현재의 대한민국을 구원해 낼 사람, 지금 현재는 이재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란이 끝났다고 보십니까? 또다시 내란 세력에게 정권 맡기시겠어요? 저 무능한 윤석열 정권,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3년 또다시 여러분들 겪으셔야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네, 지난 3년이면 촉합니다. 무능한 윤석열 정권, 무도한 정권, 무책임한 정권 지난 3년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전에 너무나 안타깝게 정권을 뺏겼습니다. 0.73%, 24만 표 차.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 대가가 너무나 컸습니다. 우리 벌교 은민 여러분, 보성 구민 여러분, 사랑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지난 3년간 여러분들 기분 좋은 날이 며칠이나 있었습니까? 하루만도 없었습니다. 경제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또 다른 나라 후진국에서도 비웃음을 사는,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 내에 있는 경제 대국 선진국 문턱에 있는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날벼락도 아니고 무슨 비상계엄입니까? 비상계엄, 여러분들 헌법과 계엄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 권한이긴 해요. 그렇지만 엄격하게 그 발동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전시, 사변, 기타 이와 비슷한 상황, 이에 충분하는 비슷한 상황. 근데 12월 3일 저녁 우리가 전시 상황이었습니까?
사병 상황이었어요? 저 여의도에서 편하게 술 먹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편하게 저녁 드시고 9시 뉴스 보시고 편하게 지내시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무슨 날벼락 같은 비상계엄 말이 안 됐죠. 그러면서도 개몽룡이라고 우기고 자기는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했다 하고 그러면 거기에 동원됐던 순진한 우리 장군들 군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그런데 윤석열은 대낮을 할부하면서 지금 지시 안 했다고 거부하고 있죠. 부정하고 있죠. 손 날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믿고 따랐던 군인들은 감옥에 있는데 지는 나와가지고 구속이 풀려서 어제 영화를 봤더라고요. 또 부정선거와 관련된 영화. 이런 본판과 본판 짓거리 하고 있어 지금. 마이크를 왜 물어? 아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제가 마이크 좀 닫고 한번 욕을 했는데요. 이런 윤석열 내란 세력 윤석열과 그 사람을 추종하는 국힘당 그리고 김문수 이런 사람들에게 표를 주면 되겠어요? 단 한 표도 아깝습니다. 네, 이런 내란 세력 윤석열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선거고요. 또 어떻습니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검찰 수사 내용 보면 23억인가 이익 받더라고요. 또 디올백 명품백 300만 원 이상 된 거 그거 받았잖아요. 근데 수사했어요 안 했어요? 이 검찰 개혁 필요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풀어준 지기현 판사 요즘 뭐 룸살롱 갔다고 했었는데 이런 검찰 개혁 사법부 개혁 누가 해낼 수 있겠습니까? 네, 이재명만이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좀 국민들 뭐 크게 잘 살아보겠다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먹고 살고 또 쌀값 좀 제값 좀 받고 집에서 농사 짓는 거 좀 많이 좀 팔아주고 그러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윤석열이는 똥벌을 차버리고 우리 지난 3년 성적표 한번 볼까요? 우리가 1%대 경제성장률 기록했던 시기가 3번 있었습니다. 97년 IMF 위기, 2007년 국제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19가 한창이 된 2020년. 근데 윤석열은 지난 2년간 이런 코로나, IMF, 국제금융위기도 없었으면서 1%대 경제성장률 기록됐고 부자 감세로 작년 32, 재작년 56조에서 거의 90조가량 세수 평가냈습니다. 이렇게 경제 망친 윤석열 심판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심판해야 됩니다. 네,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뒤에 오신 정책래 위원장님 보시면 안 됩니다. 벌써 분위기 산만해집니다. 네. 그리고 6월 3일 우리가 투표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경제도 물론 살려야 되고 내란 종식시켜야 되고 여러분 김문수 저도 지금 막 산만해지려고 그러네요. 네,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께 마이크 넘기기 전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북 안동의 화전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나 가난해서 찢어지게 가난해서 부모님 따라 성남으로 이사해가지고 소년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업해서 소년공으로 자라나다가 공부 열심히 해서 검정고시 봐서 대학 가고 또 사시 봐서 자수성가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면서도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한 후보입니다. 성남시장 2번 했고 경기도지사까지 해서 준비되고 검증된 후보입니다.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하다가 공부해서 자수성가한 우리 이재명 후보 저랑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또 우리 이재명 후보를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12선 내란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헌법 1조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내용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누가 뽑아요? 우리가 뽑습니다. 우리 국민이 뽑습니다. 따라서 국힘, 김문수 내란 세력들 제거하고 아웃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을 구해줄 검증된 후보, 추미애 대통령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네, 제가 좀 더 일찍 올라와서 해야 되는데 정청래 위원장님 오시니까 네, 눈들이 다 그리 가고 네, 그래서 제가 올라오시기 전에 구호만 더 한번 외치고 네, 저도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이 망친 경제 누가 가장 잘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 종식하고 민주 헌정 질서 바로 세울 사람 누구입니까? 지방 분권 균형 발전 보성군과 전라남도 발전시킬 준비된 후보 누구인가요? 맞습니다. 정말로 똑똑해요. 뭐 다 맞춰버리고만.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재명 후보 준비된 대통령 이재명 옆에는 저같이 유능하고 똑똑한 참모들이 넘쳐난다는 것. 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왜 이재명을 싫어할까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 지기현, 조이대, 나경원, 권성동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그 잘났다는 서울대 나온 사람들. 이분 우리 이재명 후보는 서울대 안 나왔으니까 검정고시 출신이라 이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똑똑하고 유능해. 일을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참고로 저도 서울대에 안 나왔습니다. 우리 정청래 법사위원장님 얼마나 똑똑해요. 검사 출신들 잘났다고 하는 국힘 의원들 꼼짝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도 서울대 안 나왔어요. 건국대 나왔어요. 건국대. 우리 이재명 후보님도 서울대 안 나왔어요. 중앙대 나왔어요. 중앙대. 저는 어디 나왔어? 조선에서 제일 잘 나간 대학교. 조선대학교. 머리만 똑똑하면 뭐합니까? 가슴이 있어야지. 서민들 아픔을 아는 농민들, 어민들의 삶을 이해할 줄 아는 이 가슴이 있어야지. 대통령이 되어야 여러분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그럴 후보 누구? 이재명.
이런 상황인데 6월 3일 투표 할라요 안 할라요? 6월 3일 놀러 가시더라도 29일 30일 날 꼭 투표하시오. 예? 우리 한번 바꿔보게라. 진짜 대한민국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 가슴이 따뜻한 남자 누구? 방금은 문금주였는데 똑같아. 이재명은 문금주고 문금주는 이재명이야. 알겠지라? 특히 문금주 본인이 선봉에 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힘차게 여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 통합과 미래 번영을 이끄는 전차 역할을 다하겠다는 결의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당원들도 진심으로 대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벌교 출신이신 전라남 도의회 이동현 도의원님으로부터 왜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를 정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와 환호로 이동현 도의원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벌교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도의회 이동현 의원입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텐데 무슨 선거가 필요하느냐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국을 놓고 보면은 아마도 박빙의 선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한 표가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벌교민 여러분, 29일과 30일은 사전 투표일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벌교민의 힘을 똘똘 뭉쳐서 이재명 후보에게 보냅시다. 벌교민 여러분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내란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사랑하는 벌교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오만, 독선의 정치를 지켜봤습니다. 국민의 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물가는 폭등했고 자영업자는 폐업의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90%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는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안전, 회복과 성장, 통합과 행복을 실현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혈세로 국민을 공격하는 국힘당은 반드시 창산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벌교 원민 여러분, 국민 대통합으로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반드시 열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맞서는 국힘당은 어떻습니까? 왜곡과 차별, 기득과 권력의 단물만 빨아먹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계엄을 선포한 날도 아마 술 먹고 계엄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벌교 원민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6월 3일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채웁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를
꼭 대통령으로 만듭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 정청래 의원은 연설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린 시절 아웃사이더 아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며 가난으로 세상을 더 빨리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성남으로 떠난 뒤 어머니가 혼자 남매들을 키우셨기에 겨떡을 쪄먹는 등 가난한 생활을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가난했기에 크레파스나 도화지 같은 준비물을 학교에 챙겨간 적이 없었으며 경북 안동 화전민 가정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1976년 만 12살 때 경기도 성남으로 이주해 영세공장에 취직해 소년공 생활을 하다가 공장 프레스에 팔이 끼는 등의 산재를 겪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리엔트 공장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10대 후반에 일했던 공장 중 하나였는데 이 공장에서 스프레이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후각 일부 기능을 잃은 사실도 말했습니다. 이 후보가 소년공으로 일하면서 장애인이 되고 월급을 떼이고 폭행당했던 과거를 소개하면서 국민의 인간다운 삶은 국가의 의무이고 복지는 세금을 내는 국민의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의원 연설을 이어가며 성남공단의 소년공으로 일하던 시절의 경험이 지금의 이재명 후보의 삶과 사고의 원천이었으며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에서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꿈을 펼칠 권리가 있고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의무라는 사실이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는 부분이라 말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보고 아까 문금주원이 서울대 못 나왔다 그러는데 저희 동네에선 다 서울대 나온 줄 알아요. 저는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성막리라는 곳에서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로 태어났는데 제 각시는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평길이 교동부락에서 또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로 태어나서 10남매끼리 결혼해서 아들 셋 낳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너무 산골 오지고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짓는 그런 산골 마을 오지 마을이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어요. 그 말을 길게 하기 싫다고 서울에 있는 대학 줄여서 아이고 정청래는 서울대 갔디야 이렇게 저희 동네에서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대학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대학은 한순간에 시험을 봐서 간 거지 세상의 이치 지혜는 그것과 다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대학 나온 문금주가 왜 대통령 후보 못하고 초등학교 졸업밖에 못한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문금주 의원이 지금 장흥에서 그리고 또 이거 보성에서 저랑 같이 이렇게 무대에 서서 인사드리는데 생긴 건 좀 돌쇠처럼 이렇게 생겼어도 아주 멋진 일꾼처럼 생겼죠? 일 잘하겠죠? 그래요. 문금주 의원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야,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 동네 다니고 있는데 오늘 벌교는 좀 다르네요. 야, 이렇게 많이 모인 거 진짜 몰랐어요. 자, 이번 벌교 보성에서 전국 투표율도 1등, 이재명 투표율도 1등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따라하는 말을 여러분도 같이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고 내가 이재명이다. 내가 이재명이다. 선거 때요, 후보 심정으로 뛰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이 당선됩니까 안 됩니까? 당선됩니다. 오늘 얼추 지금 보성이 벌교 보니까 눈으로 딱 봐도 한 400~500명은 오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한 400명, 500명의 이재명이 지금 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생각 안 해도 내가 당선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이재명이다. 네. 제 얘기부터 조금 하고 이재명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로 커서 징글징글하게 시골에서 중학교 때까지 농사 짓는데 너무 힘들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이 제일 싫었습니다. 학교 안 가니까. 학교 안 가면 논밭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반공일, 공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학교 가는 게 일을 안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3학년 때까지는 오전 수업 마치면 오전 하면 풀뜯기로 가야 돼. 꼴배로 가야 되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지게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꼬마지게. 그러면 겨울밤 때는 산에 나무하러 갔어요. 그럼 아버지는 3다발, 저는 1다발. 산에서 그걸 지고 내려오다가 지게 걸리면 산에서 막 굴릅니다. 이건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애들이 얼마나 잠이 많습니까? 근데 저희 동네는 천수갑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골을 터줘야 돼요. 물골을 안 트면 논이 다 뚝이 터져가지고 농사를 망치면 1년 농사 끝나는 거예요. 근데 비가 낮에 왔으면 좋겠는데 꼭 새벽 2, 3시에 와요. 그러면 어머니가 깨웁니다. 물고 들어가라고. 새벽 2, 3시에 일어나서 검정고무 신고 뛰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지고, 그러면 양손에 검정고무신을 신고 전속력으로 뛰어요. 비가 오는데 우산이 어디 있어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물고 터지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저는 물꽃으로 새벽에 고무신 잡고 뛰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요? 어떤 데 가다 보면 뱀도 밟을 때가 있어요. 저는 시골에서 이것이 가장 고달픈 생활이었고, 제가 대학 나올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한테 공부하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학생이 무슨 공부냐, 일하러 가자, 이런 얘기만 많이 들었어요. 나도 그랬어요. 여기도 그랬대요. 그래서 시골에서 안 살려고 저는 공부했어요. 시골에서 안 살려고. 그래서 저는 제 또래 중에서 운동화 처음 신어본 게 중학교 1학년 입학식 날. 그리고 빡빡머리만 하다가 상고머리 한 것이 전두환 때 교복 자유화 때, 그때는 머리를 좀 기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고머리도 그때 처음 해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살면서 나처럼 고생하고 힘들게 산 사람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재명 생각하니까 저는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눈 오고 비 오고 그러면 학교를 못 갔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결석이 많습니다. 이재명이. 저는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갈 형편은 됐어요. 그 걱정은 안 했는데 이재명은 중학교 갈 형편도 안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같은 또래 애들은 교복 입고 학교, 중학교 가는데 이재명은 그 사춘기 때 아니에요. 작업복 입고 공장 가는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근데 이재명도 이재명이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그 이재명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집 애들은 다 교복 입고, 어머니가 또 교복은 또 달해주잖아요. 다리미로 빳빳하게 달해가지고 변 또 싸가지고 학교 보내는데, 본인 아들은 작업복 입혀가지고 공장에 보내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거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장도 여러 군데를 옮겼더구만요.
오리엔트 시계 이런 공장도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공장에 가면 그렇게 두들겨 맞았대요. 직장 상사들한테. 그리고 여러분 브라보콘 아시죠?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살짝이 만나요 브라보콘. 이재명한테는 브라보콘이 눈물입니다. 직장 작업반장 이런 사람들이 브라보콘 내기를 하는데 지들끼리 싸우든가 밑에 부하 직원끼리 싸우라고 권투시키고 브라보콘 내기를 했대요. 근데 이재명은 여러분 장애가 있어요. 공장 다니다 다쳐가지고 성장판이 다쳐가지고 이 팔이 안 펴집니다. 권투를 하면 제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컷 두드려 맞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두들겨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 봤더니 작업반장 정도는 돼야 안 맞겠더래요. 근데 작업반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 다닐 때 안 맞으려고, 안 두들겨 맞으려고 고등학교 졸업장은 따야 되겠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일로 와야 돼요? 공부를 해보니까 본인이 공부를 좀 잘하는 걸 그때 알았답니다. 그래서 대학까지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문금지원이 아까 말을 하나 잘못한 게 있어요. 서울대 갈 실력이 됐습니다. 서울대가 이 등록금이 싼데도 그거 될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앙대학교 법대 4년 장학생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자기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그 좌절을 이기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요, 성남시에서 무상교복 이런 거 했어요. 그거 왜 했냐? 다른 사람 같으면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교복을 얼마나 입어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교복은 공짜로 좀 제공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상교복 이런 걸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성남에 가면 상대원 시장이라고 큰 시장이 있는데 아버지가 거기서 니아까를 끌었나 봐요. 니아까를 뒤로 밀면서 이 학생이 볼까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다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전도사 집 딸이 전학을 왔어요. 이쁘더라고요. 시골에 있는 여자애들보다 훨씬 이쁘게 생겼더라고. 옷도 알록달록한 거 입고 와서. 그래서 내가 속으로 좋아했어요. 그래서 일요일날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더라고. 일하러 안 가고. 아버지, 저 이제부터 일요일날 교회 다닐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학생이 무슨 교회냐. 일하러 가라고. 그래서 그날 콩타장하는 날이었는데 콩을 집에서 한 1kg 정도 했는데 그걸 다 저 날르라는 거예요. 지게로.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콩줄기 그 지게를 지어 날르는데 교회 앞을 지나게 됐어요. 교회 끝나고 그 애가 제 앞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떼꾸장물 흐르고 빡빡머리에다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숨었으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근데 그 애 앞에서 지게가 기울기 시작해가지고 그 앞에 가장 바다닥 넘어져 버렸어요. 창피하고 그래서 이마에다 땅을 대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개구리처럼 저리 가라고. 그랬더니 걔가 다친 줄 알고 자꾸 와가지고 괜찮냐고 그래요. 안 괜찮다고. 빨리 저쪽으로 가라고. 하루 종일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눈물은요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렸을 때 고생한 거 이런 거 잊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다 기억하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정책으로 한 거예요. 온누리 상품권 이런 거 있잖아요. 본인의 삶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 여기 보면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빽이 있어서 아무 걱정 없는 사람 이런 사람 몇 명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자식들 낳아서 취직 걱정, 공부 걱정, 노후 걱정 이런 거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러한 삶을 생활을 해본 사람이 그런 사람의 심정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재명입니다. 저는 이재명 짝꿍이었어요. 2년간. 본회의장에 앉으면 서너 시간씩 이 얘기 저 얘기 다 합니다. 검찰들은 검찰의 칼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제가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님, 김대중 대통령과 대화하세요. 김대중 대통령은 죄가 있어서 사형 선고 받았습니까? 지도자는 이렇게 다 시련을 겪게 돼 있고 그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리더십이 생기고 그걸 국민들이 다 알아줄 겁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검찰마저 나의 도우미가 되었다. 이렇게 검찰마저 너그럽게 생각할 날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죠?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보다 이재명에 대한 열기가 더 높대요, 지금. 왜 그런 거 봤더니 김대중 대통령도 4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도 4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첫째, 검찰이 탈탈 털고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검찰의 칼로 죽이려고 그랬죠. 안 죽었어요. 국민들 덕분에 안 죽었어요. 국민들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조선일보 등에서 얼마나 펜으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재명을 지켜주셔서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제가 그때는 옆에 있었어요. 부산에서. 진짜 칼로 찔러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때 진짜 저희들 살 떨렸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고. 처음에 누가 때린 줄 알았대요. 근데 누웠는데 뭐가 뜨뜻한 게 흐르더래요. 그 자꾸 누가 눌러 그러더래요. 그래서 피가 막 흐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을 봤답니다, 이렇게. 근데 하늘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더래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 내가 저 맑은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본인은 그때 죽는지 알았대요. 그런데 결국은 살려줬어요. 그래서 본인은 그때부터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그러면서 요즘은 얼마나 너그러워졌는지 몰라요. 달관한 인생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안 죽었어요. 네 번째는 그렇게 해도 안 죽으니까 이제 윤석열이가 계엄군을 보내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누가 구해줬어요? 국민들이 국회를 달려가가지고 국회의원들 비상계엄 해제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계엄군들 막고.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당직자들, 보좌관들, 아줌마 보좌관들, 아줌마 당직자들이 군인들 있잖아요. 자식 같은 군인들이잖아요. 니들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게 등짝도 막 때리고 그랬대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국군들이,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계엄이 성공했으면 저도 여기 못 와요, 지금. 저도 체포 리스트에 있었어요. 저도 어디 가서 죽었을지 몰라요. 하물며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먼저 잡으려고 한 사람은 이재명 아니었겠어요? 잡혀갔으면 두들겨 맞고 얻어 터지고 어디로 실려가서 45년 전 광주처럼 찔러 죽을지 총 맞아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다 지켜준 분들이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들입니다.
국민들께서 이재명도 지켜주시고 문금주도 지켜주시고 정청래도 지켜주시고 헌법도 지켜주시고 민주주의도 지켜주시고 그래서 오늘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그냥 살려주셔서 구해주셔서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는데 그 내란 세력에게 펴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민주주의 죽이려고 그러고 이재명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단 한 표도 주시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은 제가 옆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옆에서 짝꿍으로 지켜봤어요. 똑똑하지만 가슴이 따뜻해요. 우리가 보면 그냥 높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당대표도 하고 곧 대통령이 될 사람인데. 그런데 진짜로 소탈하고 소박해요. 저는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보증합니다. 대통령 되면 정말 잘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첫 짝당에서 뽑은 대통령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승만 3.15 부정선거에서 결국 쫓겨나가지고 하와이로 도망갔죠. 그 다음 누구예요? 박정희 독재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전두환 어떻게 됐어요? 내란 혐의로 징역 갔죠. 그 친구 노태우 대통령 징역 갔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명박 부정부패 혐의로 징역 갔죠. 박근혜 탄핵됐죠. 윤석열 탄핵됐죠. 전작당에서 뽑은 대통령 제대로 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보세요.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세계 노벨 평화상 세계적인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 덕분에 초고속 인터넷만 깔아가지고 인터넷 강국이 됐고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경로 추적 능력을 잘해서 우리가 방역 선진국이 된 것은 김대중 대통령 덕분입니다. 지금 BTS 영화 기생충 K-팝 K-컬처 이거요. 김대중 대통령 때 문화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해서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마라. 그때부터 시작된 게 지금의 문화 강국이 될 수 있었어요. 대통령 하나 잘 뽑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잘못 뽑으면 비상계엄이나 해야 되고 차마 내가 말은 안 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마누라한테 또 휘둘리는지 모르겠어요. 와, 그리고요. 이 사람은 정말 염치도 없어요. 자기 부자들 다 징역 갔잖아요. 자기 부하들 계엄 일으킨 사람들. 자기만 돌아다녀. 그러면 좀 집에 조용히 있든가. 어제 또 영화 보러 갔다라고요. 그것도 뭐냐, 부정선거 이런 주제란 영화. 그러면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 우리가 대통령 뽑아놓고 3년 동안 징그럽게 고생했잖아요. 이거 이제 끊어내야 되겠죠? 그러면 누굽니까? 이재명!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알려드릴 게 있어요. 21대 국회와 22대 국회는 완전히 다른데 이재명 후보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22대 이번에 새로 들어온 국회의원들은 정말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걸 느끼겠대요. 문금주 우리 초선 의원 진짜 열심히 일합니다. 농성하면 농성하고 걸으면 걷고 또 내란 세력도 척결하자고 외치고 여러분 잘 뽑았어요. 잘 뽑았어. 이번에 대선 때요 항상 우리 국민들한테 당원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아니 대선인데 왜 국회의원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얘기 안 듣습니다. 문금주 열심히 하죠. 그리고 문금주 있잖아요. 지금 좀 속상하기도 할 거야. 왜냐면 내가 온다고 할 때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지 정청래 온다니까 꼭 이렇게 많이 모여야 되겠어? 여러분
앞으로는 저 안아서 이렇게 많이 모여주시겠어요? 그래야 내가 마음의 부담이 좀 적지. 아시겠어요? 오늘은 기왕 이렇게 왔으니까 제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할 때 11시간 39분 혼자 얘기한 사람입니다. 저 11시간 얘기하면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또 광주를 가야 돼. 그리고 여러분께 오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즐겁게 춤 한번 추고 여기서 사진을 찍을 건데 사진만 찍고 이재명 안 찍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진도 찍고 이재명도 찍는데 나 혼자 찍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사진 찍으신 분들은 주변에 카톡에 자랑 좀 하라 이거예요. 나 정청래하고 사진 찍었다. 너 이제 이재명 찍어라. 그래서 카톡 다 인증샷으로 날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안 할 사람은 사진 찍지 마세요. 예? 저하고 사진 찍으면 카톡에 있는 아는 사람한테 카톡 인증샷 다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광장인데 너무 좋아. 여기가 나이트클럽 비슷하게 하늘도 지금 뭐 우중충하고 그러니까 저쪽에 계신 분들도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자, 우리가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면서 가자. 일로라고 해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이재명을 지지하려면 용기를 해야 되는데 딴 데 가서 보니까 쭈삣쭈삣 용기를 못 내. 그럼 선거운동 많이 못해. 특히 아저씨들, 아줌마들은 용기를 많이 내더라고. 막, 니들, 노송 나오면 와가지고 막, 여수 수산시장 갔더니 수산시장 아줌마 사장들이 다 장사 포기하고 다 나와, 장화 신고 와가지고 다 춤추는데, 제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또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경제, 그리고 불공정과 불평등 없는 공정국가를 만들겠다는 뜻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라 말했습니다. 시사초점 TV 김근철입니다.